다음은요, TV 토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선을 지켜보고 계신데요. 이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요, 접전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이런 가운데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TV 토론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먼저 불발된 양자 토론 얘기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언론들의 이 평가, 기사의 이른바 이 톤이 좋지 않아요. 굉장히 혹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자 TV 토론 불발됐다. 결국엔 불발됐어요. 뭐 31일 한다고 그렇게 진짜 떠들썩하게 뭐가 얘기가 됐는데 결국 불발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됩니다. 국민 우롱한 사파 싸움만 했다. 국민을 우롱했다고 평가합니다. 주제, 방식 등을 놓고 유불리 셈법이 치열하게 맞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셈법이 안 맞아서 그냥 끝났습니다. 자, 이재명 지지율 0%대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와 어제 토론을 했죠. 그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 토론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지금. 자, 여기 보면 상호모 비방전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사자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양자가 불발된 사안과 관련해서 또 여야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작년부터 토론을 하자고 그러길래 이거는 이제 허세라고 봤고요. 이 사자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16번을 해봤습니다만은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 질문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부분 위주로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을 다 자료로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고 질문하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답변 찾아서 또 읽고 이런 건 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더 이상한 게요. 왜 자료 없이는 윤석열 후보는 답변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요. 원래 31일 한다고 일단 합의를 했잖아요. 날짜 합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협상하는데 주제를 정하고 양자 토론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처음에 의견이 맞섰다가 이게 해결됐어요. 그럼 뭐 주제 없이 가자. 그 다음에는 그럼 자료를 토론장에 들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결국은 깨진 겁니다. 못했죠. 그리고 오늘 기사는 국민 우롱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오늘 여야에서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김종욱 특보께 지금 손대위 계신데 양자 토론 불발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 좀 짚어주세요. 좀. 네, 뭐 일단 국민에게 약속한 양자 토론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양자 간에 토론을 하자라고 합의가 됐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양자는 안 된다, 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양자, 사자 두 가지를 다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수용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그렇다면 뭐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 양자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오늘 하게 될 사자 토론도 하자라는 얘기가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협상을 한 거죠.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협상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무격식, 무주제, 무자료였었어요. 뭐 계속 국민의힘은 그것이 뭐 공식 자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만 뭐 자료를 만들어서 돌았다고 얘기한다면 내부에 검토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 핵심은 무주제였었어요. 주제를 정하지 말자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그럴 수는 없다. 모든 토론은 아시겠습니다만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몇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그 내에서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좋다. 그렇다면 자료를 주제를 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자료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자료를 갖고 오겠다고 하는 얘기들은 본인이 요구하는 공격만 하는 토론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설 직전에 양 후보가 네거티브만 버려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감장에서 돈 뭉치 사진 들고 나와서 흔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아닌 걸로 확인됐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 80몇 분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 무슨 예. 아들이 입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사실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토론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판단.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토론을 해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간다면 설 전에 국민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런 토론들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합의된 양자 토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지참 문제가 마지막까지 쟁점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자료 지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자료를 갖고 가야 된다는 주장이었잖아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자료를 갖고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그거를 자료를 갖고 오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한 이유는 자칫 윤석열 후보가 또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와서 그냥 조목조목 토론장에서 읽을까 봐 이거를 꺼려한 겁니까? 다시 했습니다만 성일종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범죄 혐의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상대방 토론 주체에 대한 존중도 아니에요. 무슨 범죄 혐의 자료를 갖고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범죄 혐의 자료면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수사 당국에 넘기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범죄 혐의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확인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토론장에 나와서 그 자료를 들이밀고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예. 저희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대통령 감이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 예. 이게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전 그 내용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주력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토론들은 국민에게 불신을 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요구한 거를 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쌍방간에 저도 타협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예. 알기로는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모든 내용들이 수용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저는 그런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시청자분들에게, 유권자분들에게 유의미한 것인가라고 하는 내부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 열리게 될 사자 토론 이건 다 합의가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예. 그걸 통해서 서로의 검증들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사자 토론에는 자료를 들고 갈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거기서는 또.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는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법원에서 양자 토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후에 양자 토론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지만 양자 토론 하자고 먼저 해서 합의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토론도 양자를 먼저 하자, 사장 그 뒤에 하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의 뜻이 관철이 됐어요. 그리고 주제와 관련해서도 주제를 정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관철이 됐습니다. 마지막이 자료 지참 여부인데 이게 관철이 안 되면서 토론이 불발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요. 양자 토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이 관철이 되면서 왔는데 마지막 게 안 되면서 깨졌거든요. 이 상황은 뭡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옆에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첫 번째로 이제 양 당이 그 여당과 제1야당이 이런 토론 룰 가지고 싸우느라고 토론을 개최하지 못했다는 데에서는 양당 모두 책임이 분명히 있다. 지금 저 언론의 표현은 예. 국민 우롱했다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예. 분명히 있는데 사실 근데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뭐 교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비판들을 해주셨지만은 결국 그럼 좀 앞에 거는 다 관철이 됐는데 결국 자료 지침하는 거는 관철을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거는 결국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대장동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자체가 그렇죠. 그걸 상징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양자 토론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면 지난 예. 한 3, 4개월 전이죠. 그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서도 사실 경기도 우리가 국감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야기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잘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는 오히려 이재명을 위한 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한두 달 정도 지나서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하자. 이재명 후보가 재차 뭐 3차 제안을 했었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대장동 토론 할 수 있으면 양자 토론 받겠다 이야기해가지고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원래 양자 토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들을 대선 후보 간에 확실히 털고 가자라는 취지가 굉장히 처음에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대장동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그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결제한 서류들을 지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 뜻인가요? 이제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자료 지참이 원래 서류에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그게 공식적인 문서도 아니고요.
지참이 그러니까 사용이 불가능한 것과 지참이 불가능한 건 좀 다른데 예. 그 문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도표를 든다든지 아니면 뭐 표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것이지 자료 자체를 지참을 해가지고 참고하는 걸 가지고 애초에 그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경우 그 문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트집을 잡아서 자료 지참을 예. 이거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굉장히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까 전에 뭐 박주민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이렇게 대답을 읽고 뭐 거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 대답하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말하자면은 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자료 없으면은 뭐 토론 못 하는 거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였죠.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민주당이 걱정을 합니까? 그렇게 돼서 오히려 방송국에 보여주면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자질이 모질하다라는 평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건데 예. 왜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를 걱정하는 저는 일단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결국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그 토론이 불발된 데에서는 분명히 양당 모두 뚜렷한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료 지침을 계속 못하겠다는 것은 예. 결국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대장동이고 국감 이후에도 여러 가지 대장동 관련된 그 자료들과 그다음에 예. 그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도 아마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맞서고 있죠. 자, 아무튼 양자 토론은 불발됐고요. 오늘 4자 토론 열립니다. 저녁 8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그 기사도 오늘 있습니다. 뭔가 좀 전망을 한 기사입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이재명 언변이 좋지만 호불호가 갈린다. 약간 달변, 막 달변. 그리고 말을 여러 가지 설명을 자세히 하잖아요. 이게 꼭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 아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네요. 그리고요. 윤석열 진솔해 보이나 말실수 위험이 있다. 그동안 말실수 설화가 많았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사임, 강점과 약점. 이게 오늘 TV토론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는 콘텐츠에 비해서 전달력이 좀 아쉽다. 이런 지적. 그리고 심상정 후보 노련미로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답보죠. 저조하죠. 이 답보를 뚫을지 관심이다. 오늘 생중계가 됩니다. 저녁 8시에요. 여기 보면 뭐 각 후보별로 기회와 위협 각각 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전망을 한 건데 박지한 교수님께 이 질문 좀 드려야겠어요. 먼저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오늘 TV토론에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네,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오늘 TV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에 달하는 이 부동층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기회라고 보거든요. 일단 뭐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늘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였어요. 오늘 토론에서 예. 본인이 문재인 정부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예. 이거를 갖다 구구절절 다 말로 할 수는 없어요. 예. 부동산이라든지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예. 수치, 통계, 자료 이 부분을 가지고 예. 중도층에게 나 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 확실하게 실예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부분을 어필을 해야지만이 또 일 잘한다는 부분은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다릅니다. 이걸 강조하는 뜻입니까?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더 잘한다. 그렇죠. 그럼 이 부분- 다르다는 아니고 더 잘한다를 뭐 강조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윤석열 후보는 잘해야 된다기보다는 예. 꼭 잘해야 될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요. 예. 무자료 토론입니다. 무자료 토론.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자료 지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양자가 안 계속 됐어요.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말을 갖다가 뭐 버벅댄다거나 이런 모습 보이면은 예.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확증 편향 논리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토론 중에 뭔가 자꾸 자료를 보고 이렇게 찾는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 보이는 순간 토론의 감점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 예. 그리고 다른 두 후보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안철수 후보는요. 5년 전보다 더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벌써 5년 전? 대선 토론을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5년 전보다 더 준비돼 있고 더 바뀌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5년 전에 안철수 후보는 말 한마디로 치명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바타 이런 얘기 절대 예. 안 되는 거죠. 심상정 후보는 진보의 필요성을 갖다가 다시 한번 좀 역설할 필요가 있어요. 진보의 존재감 자체가 예. 지금 위기에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진보가 필요한지를 오늘 토론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후보가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을 안고 지금 TV 토론에 임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지금 박찬영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짚어주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오늘 좀 TV 토론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 볼 수도 없고 생략된 게 있죠. 보자니 영 뭐 이런 거 같네요. 여기 보면 나무 위에 어떤 분이 알려 계시고 지금 대선 TV 토론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데 어쩌면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난리군요. 난리. 이른바 난리. 말 그대로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상황에서 대선 TV 토론 봐야 되나 하는데 보긴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윤영걸 대표님. 예. 윤 전 대표님도 혹시 이 만평과 같은 마음이실까요? 그렇죠. 저는 설날 전에 31일 날 예. 양자 토론에 큰 기대를 했거든요. 예. 설날 전에 민심이 대권까지 다 가거든요. 여태까지 대선 1개월 전 여론조사가 틀린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될 때 그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랑 단일화하면서 예. 그때 판을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 전에는 다 그 대선 전에 명절 때 거의 결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12월 선거였으니까 추석 민심이 결정됐다면 이번에는 설날 민심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예. 그 토론회도를 안 해버렸어요. 민주당에서는 자료 가져오지 말라. 여기서는 그거 아니면 안 한다. 이게 크게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토론회는 국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 상대방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얼굴만 본 뿐이지 말은 국민 보고 하는데 국민을 무시한 처사죠. 저는 그래서 필리핀 격언이 생각나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인다고. 그럼 지금은 핑계만 보인 겁니까, 그럼? 하기 싫은 거죠. 자기들이 역량이 부족하고 약점 많으니까 양자 토론 가서 서로 치명상 입을 거니까 꼬리 내리는 거죠. 저런 거를 보고서 참 저는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말도 생각났어요.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은 바라는 바다. 얼른 철회한 거죠. 예, 그 자료 때문에 안 한다. 민주당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래도 윤석열 후보면 서울 법대 나오고 고시한 사람이 그 자료 몇 장 정도 밤새서 애워서 가면 되지. 그것 때문에 또 안 해요? 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예. 어느 쪽 편을 들기 시작하고 똑같이 한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 저렇게 어쩌면 좋아. 근데 이번 대선 앞두고 이제 이벤트가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오늘 TV 토론 안 보면은 그나마 판단할 게 없어요. 예. 여론조사도 막 그냥 아주 근소한 차로 엎치락뒤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더 희망이 있는가? 저는 그거 보려고 그럽니다. 예. 누가 더 희망이 있는가? 또 누가 더 신뢰가 주는가? 예. 누가 거짓말쟁이인가? 저는 이거 좀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좀 나올까? 이번 대선은 역대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예. 대선이거든요. 국민이 후보를 걱정하는 그런 이번 대통령 선거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번 오늘 토론회에서는 예. 뭔가 좀 희망의 불씨 조만한 거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랑스 어느 정치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는다고. 예. 우리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뭐 기대는 안 하지만 꼭 지켜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심정이실 거예요. 봐야 되나? 근데 또 한번 생각하면 봐야겠는데? 뭐 이런 거에 섞여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요, 지금요. 이 사자 토론 관련해서요. 어제 여야가 뭐 이렇게 각오 같은 걸 좀 밝혔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로 도덕성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검사 출신으로서의 윤석열 후보의 능력을 보여줘서 우리 후보를 궁지로 몰아넣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윤석열 후보는 검사 출신이구나라는 것을 더 보여주는 토론회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대장동 또 성남 FC
불법 변호사비, 배납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시간으로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오늘 사자 TV 토론에 나오시는 분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인데요.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같이 행보를 했어요. 이겁니다. 사진도 있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안철수 부인 그리고 딸과 함께 의료봉사를 했다. 여기는 다 의사 또는 뭐 생물 이런 쪽을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가족이요. 가족 리스크 없는 후보 이걸 강조하라는 것 같다. 보란 듯이. 왜냐하면 지금 다른 후보들은 가족 리스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요 이런 거 할 줄 압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요. 안철수 후보와 가족들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토론은 굉장히 많이 해봐서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쌓아온 그런 지식, 경험들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세섭 전 비대위원. 윤석열 후보가 혹시 지금 저 모습이 부럽지 않을까요? 윤석열 후보는 설 인사도 혼자 찍은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어떨까요? 저는 뭐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가 가족 리스크 없는 후보를 강조하고 계신데 예. 일단 그 본인의 리스크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가족 리스크가 없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본인 리스크는 어떤 걸 좀 생각하시는 예를 거예요? 들면 이제 아까 뭐 안철수 대표가 방금 이제 인터뷰한 내용대로 뭐 10년 동안 뭐 갈고 닦았다고 하지만 예.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새 정치라는 것이 10년째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지지율 양상들도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표들이 잠시 머무는 댐 역할을 해주는 정도의 지지율 양상들을 보여줬지 실제로 자체적으로 예. 어떤 본인이 발광체로서 어떤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지지율을 확보하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양당 후보에게 예.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양당 후보에게 여러 가지 의혹들과 리스크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예. 그 부분을 알리고자 하지만 결국 후보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족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거 봐도 사실 안철수 후보의 어떤 뭐 토론 실력이라든지 예. 어떤 화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크게 뭐 향상된 모습은 제가 아직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예.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어떤 뭐 부러움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보란 듯이 가족들과 하는 행보를 좀 보였습니다. 연휴 동안요.